오늘은 이제 3장 3.2절이나 3.3절에 대해서 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시스템 모델링 선도를 이제 그리는 방법이 좀 기술적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극점 전달 함수를 구해서 이제 폴 위치에 따라서 시스템의 응답이 어떻게 바뀔 건지 좀 예측을 해보는 그런 걸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좀 연습을 해봤었죠. 그래서 요게 자꾸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대수적 계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제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이제 대수적 계산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곱셈, 덧셈, 뺄셈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연산을 통해서 방정식 풀듯이 대수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S 도메인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간단하게 다 이제 계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할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입력 신호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지금 3단원이 그 내용이에요. 동적 응답이라는 내용인데, 응답을 구하는 거에 관한 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는데 단방향 라플라스 변환을 저희가 다룬다고 했었죠. 그래서 0초부터 무한대까지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 이제 S 도메인으로 바뀐다. 시간의 도메인이 S 도메인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금방 익숙해질 거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원래는 이 3.3장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이제 컨볼루션에 관한 내용인데, 어 원래는 이제 임의의 응답 U에 대해서 이제 YT를 구하고 싶으면, 시스템의 YT를 구하고 싶으면 내가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한 다음에 임펄스 리스폰스와 U를 컨볼루션을 하면 YT를 얻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 이게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적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으로 바꿔서 이제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전달함수 구하는 거에 이제 예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초기 조건이 0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초기 조건이 0이 아니면 훨씬 복잡합니다, 식이. 그래서 입력, 출력, 변속기를 모아서 정리해 놓고 라플라스 변환하고 대수적으로 풀고 묶어서 YS US로 이제 정리를 해 놓으면 US분의 YS를 구하면 바로 이제 전달 함수가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응답을 구하는 거가 사실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전달 함수를 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래서 일단 미분 방정식을 해를 구할 때 요런 이제 예시가 있을 때 역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죠. 그냥 보자마자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을 하고 이제 라플라스 변환표를 보면 이제 코사인 t를 어떻게 바꾸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 이제 변환을 수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좌변을 x로 묶어 주죠. 대수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리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0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을 하는데, 요런 꼴이 지금 표에 없기 때문에 0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할 수 있는 꼴로 바꿔 줘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부분 분수 전개를 하나 배운 거죠. 요거를 쓰면 이제 역변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본 거고, 그래서 저희는 요런 이렇게 다항식의 B로 나타나 있는 어떤 전달 함수나 응답 함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분자의 개수를 이렇게 도포법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거의 다 이게 이제 다 거의 다가 아니라 이게 다 실수죠.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분모에 뭐 2차 이상의 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복소근이 나오는데 그 복소근을 어떻게 다룰지는 오늘 배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분모가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도포법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표를 보면 7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각 항들이 익스포넨셜 텀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 값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응답을 좀 유출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최종값 정리,
배웠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값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어디로 갈 거냐, 발산을 할 거냐, 아니면 어디 수렴을 할 거냐.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의 개념인데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제어기를 달았는데 얘가 발산을 할지 아니면 어디로 갈지를 미리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런 이제 최종값 정리라는 개념이 있고 역시 이제 LTI 시스템을 가정하고 저희가 쓰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값 정리는 모든 극점이 이제 레프트 하프 플레인에 있다고 하면 S 평면에서 그럼 요식을 써서 이제 YT 시간 영역에서의 최종값을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를 풀었었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뭐 YT를 구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분모가 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부분수 전개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도포법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개수를 구한 다음에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요. 그럼 이제 이 폴이 여기 이게 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폴인데 폴이 어떤 실수를 가지면 양의 실수나 음의 실수를 가지면 이렇게 이제 익스포넨셜 텀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냥 제로면 이런 이제 계단 응답 텀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저희가 라플라스 변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yt가 어디로 갈 거냐. 결국에는 익스포넨셜 텀이 다 날아가고 요 텀만 남더라. 그래서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고요. 3분의 2고 이 똑같은 거를 이제 최종값 정리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S를 곱해봤더니 모두 이제 좌반 평면에 있다. LHP에 있다. 그러니까 최종값 정리 구했더니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좌반 평면에 있다의 의미는 오늘 이제 제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S 플레인을 S가 이제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제 허수부 실수부를 표현을 하는데 X축이 이제 리얼 넘버 쪽이고 Y축이 이미지너리 엑시스 쪽이죠. 그래서 지금 실수이니까 허수부는 없고 실수니까 이 X축 위에 있는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9가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 왼쪽에 있더라. 좌완 평면에 있더라. 그래서 이 평면상에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저희가 안정도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시스템이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건데 이거 조금 제가 그래서 이 풀이를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 풀었던 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최종값 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돼서 이제 5.83으로 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쓰기 위한 요건이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좌반 평면에 있냐 폴이 지금 폴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SYS의 폴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 이제 근해 공식 써보면 루트 2제인가요? 이렇게 실수부 복소근이 나와요. 복소근. 그러면 이제 당황하지 말고 얘가 이제 S 플레인에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가 한 루트 2 정도 될 거니까 한 요 정도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좌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실수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실수분만.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얘를 구하면 여기에 뭐 개수가 있을 거고
이런 꼴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제 인수분해를 이렇게 복소수까지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얘를 역변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변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익스포넨셜 텀에 J 텀이 살아있죠. 그렇죠? 그럼 J 텀이 살아있으면 요런 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함수의 응답은 어떻게 되죠? 시간에 따른 응답. 요거 지금 제가 그냥 오늘 배울 건데, 일단 한번 맛배기로 요런 꼴의 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쵸? 역변환을 하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익스포넨셜에 J 텀이 있으면 무조건 사인 함수죠. 그 오일러 공식을 떠올리고, J 텀이 있다는 거는 어떤 진동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 성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동시에 이 실수 성분, 익스포넨셜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동이 있다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될 거예요. 근데 이 줄어드는 정도가 이 지수 함수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맛배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LHP냐 RHP냐를 따졌을 때는 실수부만 보면 된다. 그렇죠? 이 정도 이제 정리하고 뒤에서 좀 정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약간 이제 기술적인 걸 좀 해야 되는데, 3.2절 내용이 이제 모델링 선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입력과 출력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인데 전달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지만, 요거를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게 규칙이 몇 개 있어요. 그냥 보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어, 신호의 방향이나 이제 어떤 입출력 관계, 신호가 움직이는 관계는 화살표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전달함수는 네모 박스로 표현한다. 그리고 신호 간의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 쪽에 입력 신호 U1이 있고, 맨 끝에 Y2라는 이제 출력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모 박스는 뭐라고 했죠? 이 네모 안에 있는 G1, G2 이런 애들 다 전달함수인 거예요. 전달함수. 그래서 여기다가 이 신호를 표현해라. 이 신호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U1을 G1에 통과시키면서 나오는 애죠. 그래서 G1 곱하기 U1이 되는 거예요. 이건 G1 곱하기 U1. 그리고 Y2는 G1에다가 G2를 한 번 더 곱한 거죠. 그렇죠?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U1은 Y2다. 그래서 요런 어떤 식이 나오는 거예요. 대수적인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전달함수예요. 그래서 Y2 U1S분의 YS는 G1 곱하기 G2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맨 처음 입력 신호와 맨 끝 아웃풋 신호의 관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여태까지 저희 문제는 전달함수 하나로 모든 시스템을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어떤
새끼 전달함수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애들이 실제 저희가 제어기를 짤 때는 이 수많은 전달함수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뭐 필터 같은 것도 전달함수로 표현을 하고 제어기도 전달함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전달함수들이 있을 때 y와 u의 관계를 어떻게 한 번에 표현을 할 거냐, 어떤 이퀴밸런트 하나로 표현을 할 거냐, 요 의미로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의미 없어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그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대수적인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곱셈, 그러니까 전달함수를 통과하는 건 사실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라플라스 변환 한 S 도메인에서는 단순히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걸로 지금 이렇게 단순히 이제 도식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요걸 한번 연습해 볼까요? 두 번째 거. U랑 Y의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US분의 YS를 구하는 거. 자,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대로 U를 넣었을 때 U를 통과시키고 여기가 이제 U 곱하기 G1이 되는 거고. 그렇죠? U 곱하기 G1. 여기가 U 곱하기 G2가 되니까 U 곱하기 G1 플러스 U 곱하기 G2는 Y다. 그래서 U분의 Y는 G1 플러스 G2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R과 Y의 관계를 구해야 돼요. 맨 첫 신호와 맨 끝 신호의 관계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복잡해서 한번 해보시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일단 이 꼴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형태죠. 그 여기 지금 여기에 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저희가 제어기를 짤 때는 이제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형태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루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점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U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순서대로 U1에다가 G1을 곱하면 Y1이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가요. 그럼 G2를 곱하면 Y2가 되죠. Y2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전체를 빼래요. 어디서? R에서 빼요. 그래서 이걸 뺀 게 U1이 되는 거고, U1이 되는 거고. 근데 저희는 지금 U1과 R의 관계를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U1을 빼줘야 되는데 Y1이 Y랑 같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U1 G1이 Y이기 때문에 U1을 이제 Y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U1은 G1분의 Y다 넣어주시면, 여기가 G2Y가 되고, 그리고 G1분의 Y.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G1 옆으로 곱하고 Y로 묶어주면 R분의 Y가 나오는데, 1 플러스 G1, G2, 그리고 분자에 G1이 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답이 제가 다음 장에 써놨어요. 이 답을 이렇게 되고,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풀 문제가 훨씬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네들을 이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것들을. 그래서 이제는 이걸 보면 U1분의 Y2를 구해라. 그러면 G1 곱하기 G2다. 이게 바로 나오게. 그래서 얘랑 얘는 사실 그냥 바로 외워지거든요. 그 얘는 지금 병렬이니까, 두 번째 건 병렬이니까 U랑 YS의 관계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형식으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 단위라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얘인데, 이 세 번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록 선더를 보다 보면 이렇게 무조건 루프가 있어요. 루프가.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다. 플러스면 이 분모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가. 이거는 이제 파지티브 피드백. 얘는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의미를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의 구조를 봤을 때 이런 루프가 있다. 루프가 있을 때 루프의 입력과 아웃풋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프를 봤을 때 이 G2가 없고 그냥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그냥 G2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 거를 알고 있으면 적용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지금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눈에 좀 익혀두세요. 요 세 가지 기본 거를 익혀두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좌변과 우변이 좌측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보시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뭐 지금 보면 U1과 Y2는 같은 상황이고, 근데 오른쪽에 이제 G1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고 요 분기점을 1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좀 간략화하기 위해서
이 분기점을 옮기는 이런 어떤 기술도 좀 익힐 거거든요. 일단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병렬적으로 돼 있던 애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빼기 형태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떤 네거티브 피드백 있는 애들도 G1을 위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딱 바꿀 수 있다. 요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요 문제.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좀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일단 한번 해보실게요. 요 정도 문제는 사실 이제 스킬을 쓰지 않고 그냥 루프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결국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좀만 더 복잡해져도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기본 단위로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병렬 형태가 있는지 직렬 형태가 있는지 보고 피드백 루프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위치를 확인을 하고 일단 여기 이제 루프가 하나 있고 아래쪽에 루프가 하나 있고 위에 병렬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병렬을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U1, Y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설명을 위해서 U1과 Y1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더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기본을 알고 있으면 이게 시간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래서 S분의 ES 플러스 4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요 다음 장에 있는 그림처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이제 병렬로 있던 거를 어떤 하나의 전달 이퀴밸런트 전달 함수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죠? 루프밖에 없죠. 루프밖에 없어서 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곱인데 얘네 곱을 두 개 곱한 걸 이제 G1으로 보고 여기 G2는 1로 보고 자 처음 하는 거니까 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G1은 아까 위에 있는 트랜스퍼 펑션 두 개 곱한 게 되고 G2는 1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S 제곱분의 2S 플러스 4 그리고 이제 분자 ES 플러스 4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답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냥 R 넣었을 때 I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블럭이 들어가는 얘가 되는 거죠. 이 전체 시스템을. 그래서 이거 이제 예제랑 저 연습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매트랩 시뮬링크 어떤 텀 프로젝트를 하나 할 건데 1인용 작은 걸 하나 할 건데 그때 저희가 이제 시뮬링크라는 거를 쓸 거예요. 코딩을 할 때. 근데 그게 정확히 요 블록 선더를 그리듯이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코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림을 이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코딩할 때도 금방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조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 모델링 선도 관련해서 오늘은 요 문제까지만 좀 한번 해보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일단 한번 접근해 보실까요? 좀 갑자기 좀 복잡해졌는데 일단 이게 예제에서 요 지금 점선으로 네모가 쳐져 있는데 얘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파지티브 피드백이죠. 파지티브 피드백인데 얘를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음, 일단 이걸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루프가 두 개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작은 거 하나 있고 큰 거 하나 있죠. 그 작은 거 큰 거가 있어서 일단 작은 거부터 일단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위에 보면 이제 분기 패럴렐 그러니까 병렬형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정리를 해가면서 어떻게 바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 하늘색 요 점선 안에 있는 애를 요거 자체는 이제 바로 줄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포지티브 피드백이니까 1 마이너스 G1 G3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거 써주고 요렇게 이제 간단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봤더니 요 루프를 바로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얘 때문에 힘들죠. 이 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기점을 오른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래서 자, 원래 이 위에 그림처럼 붙어있던 애를 분기점을 이렇게 옮기면 여기에 뭐가 생길까요? 원래 G2를 지나가지 않던 애를 G2를 지나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분자가 G2가 되고 G6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처음부터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 루프 하나나 병렬 하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루프 하나 있고 여기 병렬형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루프 이거 지금 네거티브 피드백인데 얘도 한번 해보죠. 요 왼쪽 거를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지금 분자 곱해서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G1, G2, G4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분자는 위에 2개 곱한 거 G2 그래서 이 왼쪽의 루프를 이렇게 하나로 바꿀 수가 있고 공식대로 그게 여기 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신호 R을 넣으면 이 신호가 여기를 이제 거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에다가 요 병렬형을 하나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G5 이렇게 하면 R분의 Y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신호가 지나가는 거는 어떤 전달함수를 지나가는 건 다 곱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병렬 덩어리랑 이 루프 덩어리가 이제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병렬 덩어리와 루프 덩어리가 곱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 이제 복잡해지면 사실 처음부터 일일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위별로 이제 어떤 심플리파이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조금 이제 예제 같은 거 푸시면서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델링 선도는 요 정도 하고 저 중간고사 전에 한번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3.3절부터인데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3.3절 이름이 폴 극점 위치의 효과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그래서 전달 함수로부터 전달 함수라는 거는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변환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특성이에요. 시스템의 특성. 어떤 LTI 시스템이 있으면 전달 함수를 구하면 이 전달 함수에는 시스템의 특성의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달 함수로부터 응답을 예측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데 저희는 이렇게 이런 이제 AS와 BS라는 S의 다항식의 B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AS랑 BS랑 이제 약분되는 게 없다.
약분되는 게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극점과 0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이 이제 극점이고 그리고 분자가 0이 되는 S의 값이 이제 0점이다. 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 제로라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분모의 해와 분자의 해를 다 알고 있으면 즉 0점과 극점을 알고 있으면 시스템 HS를 완전히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완전히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그리고 특히 극점은 시간 응답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요렇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어떤 1차 전달 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지금 복소수가 없고 지금 실수부만 있다고 봤을 때 얘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어떻게 되죠? 역 라플라스 변화하면 그냥 익스포넨셜 하나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표기를 할 때 만약에 HT를 구하세요 이러면 여기 문제 보면 다 1t를 곱하죠. 1t를. 그러니까 1t를 곱하던가 아니면 t가 0보다 클 때만 유효하다. 요 표시를 해줘야 돼요. 명확하게 하려면 t가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요걸 보자마자 이 익스포넨셜 이런 텀이구나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쵸 지수함수 꼴이다. 이 임펄스 리스폰스 HT는 지수함수의 꼴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안정도를 한번 판별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점의 위치가 요건데 저희가 이제 연습을 했지만 얘가 이제 좌반 평면에 있냐? 그러니까 시그마가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이제 폴은 0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0보다 작으니까 LHP에 있고 지수항이 이제 감쇄하는 텀으로 되고 스테이블하다. 그 다음에 시그마가 0보다 작으면 RHP에 있고 지수항은 점점 커진다. 시간에 따라. 그래서 얘는 이제 언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시그마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좌반 평면에 있을 때 시그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수렴 속도는 어떻게 되죠? 0으로 어떻게 빨리 가죠, 점점. 그래서 수렴 속도는 빨라진다요. 빨라진다. 빨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그마가 뭐냐면 폴이죠, 폴. 그렇죠? 폴의 크기에 따라서 수렴 속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만약에 시그마가 복소수라면 어떻게 될까? 아까 제가 이제 맛배기로 설명을 드렸지만 시그마가 복소수면 요 익스포넨셜 텀에 J 텀이 생기고 그래서 진동 성분이 생긴다. 여기까지 알고 한번 넘어갈게요. 자, 요 문제를 이거 뭐 극점 위치로부터 이런 말 말고 이 응답을 그냥 한번 바로 계산해 보실게요. 알고 계신 지식으로 이 시스템의 응답을 시간에 따른 응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이제 인수 분해가 되는 꼴이기 때문에 부분 분수 전개 바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도포법 바로 쓰는 거죠. 그래서 풀이를 적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C1, C2 구했고 역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 텀 두 개가 나오고 요 폴이 이제 지수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렇게 쓰면 안 되고 1t를 붙여주거나 시간 t의 범위로 이제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폴과 응답과의 관계, 폴과 시간 응답과의 관계. 폴이 지금 -2와 -1인데 그 해석을 제가 다음 장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 필기 다 해주시고 폴이 지금 -2와 -1인 상황이고요. 얘를 이제 물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제 폴이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저희가 x로 표현을 합니다. 제로는 동그라미로 보통 표현하고 제로는 여기 -2분의 1에 있는 상황이고 제로의 영향은 아직 저희가 따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극점 -2에 해당하는 신호가 -1에 해당하는 신호보다 빠르게 감소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극점 -2에 해당하는 애가 얘니까 이 폴이 크니까 더 빨리 감소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요 왼쪽에 있는 애들이 빨리 죽어요. 신호 성분들을 다 따져보면 익스포넨셜의 실수부가 크기 때문에 왼쪽으로 멀리 있는 극점들이 빨리 감쇄를 한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얘가 사실 지금 값이 3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지배적이죠. 지배적인데 일정 시간 이상이 흐르면 요 텀이 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지배적이냐 이런 것도 이제 따질 수가 있는 거 폴로.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 분자에 있는 애는 지금 저희는 폴만 보고 있는데 이 분자에 있는 애는 요 개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까 3이랑 -1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분자에 있는 애가 이제 부분 분수 전개에 영향을 주니까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 S 플레인을 보고 이 X가 지금 폴이라고 했죠. X가 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있다. 그 폴이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왼쪽에 있는 애가 더 빨리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맨 끝에 있는 애가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애가 더 빨리 증가를 하니까 더 빨리 발산을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럼 얘가 중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있는 애. 0에 있다고 하면 실수부가 이게 이제 S분의 1 텀이니까 그렇죠? 얘를 0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스텝 응답이 돼요. 스텝 값. 스텝 펑션이 되죠. 그래서 요러한 모양으로 나온다. 왜냐하면 지수항이 0인 꼴이니까. 지수항이 0인 꼴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홀의 위치만 보고도 응답의 모양을 예측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응답은 임펄스 리스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펄스 리스폰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랑 얘 위로 올라가면 지금은 이 X축 위에 있는 애들만 따져본 거고 홀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미지너리로 올라가면 진동 성분이 생긴다고 했고 근데 얘랑 얘를 봤을 때는 어, 어떤 게 더 그러니까 특성이 어떨까요? 두 개가. 그리고 얘는 감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실근이 0이잖아요. 그죠? 감쇄를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떤 진동이 계속 유지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있는 애가 요런 모양이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애는 더 빨리 된다는 거죠. 그렇죠? 뒤에 제대로 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미지는 넘버가 커지는 게 뭐냐? 진동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 제가 오일러 공식을 밑에 써놨는데 이 실수부에 붙어 있는 알파라는 애가 있으면 얘는 바로 진동수가 돼요. 사인으로 바꾸면. 그래서 이 허수값 자체가 진동수를 의미를 하고 허수값이 커진다는 거는 진동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죠? 이거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왼쪽 위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 위에 있는 애. 얘는 진동도 있고 실수부 성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좌반 평면에 있기 때문에 진동이 점점 감쇄하는 형태로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장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 위는 어떻게 될까요? 홀이 여기 있다. 근데 지금 우반 평면에 있기 때문에 진동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오일러 공식을 좀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답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할 거는 이 복소수 극점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좀 제대로 해볼 건데 어, AS가 분모가 복소수 극점을 가지는 경우 그럼 저희가 이제 실수부, 허수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제 실근만 있을 때는 제가 시그마만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시그마는 실수부라고 표현을 해놓고 이 오메가 D라는 애를 넣어놨어요. 허수부로. 오메가는 진동수를 의미하니까 그렇죠? 이게 D도 의미가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소수 근은 무조건 쌍으로 존재하죠. 혈내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식이 나와요. 무조건 2차식 이상이 나오는데 저희는 2차식을 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이제 꼴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극점은 시그마랑 이제 오메가 D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오메가 D 값 자체가 그냥 주파수가 돼요. 진동수. 얘가 그냥 사인 텀으로 바뀌면 오메가 D가 바로 진동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달하면서 기본 꼴을 이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2차식이 여러 가지 꼴이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꼴을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허수부가 있다는 건 이제 진동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진동이 있는 신호를 해석을 하기 위한 이런 파라미터들을 도입을 해요. 그 제타랑 오메가 n이라는 걸 일단 도입을 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제타가 저희가 이제 댐핑 레이쇼라고 해서 감쇄비라고 표현을 하고 오메가 n은 이제 고유 주파수다. 일단 이런 정의니까 이것만 이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표현 즉 똑같은 2차식인데 얘를 이제 이 새로운 제타랑 오메가 n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점을 표현하면 근해 공식 써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분모를
그리고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이제 시그마랑 J 오메가 D 표현이 있고 얘네 두 개가 이제 동치라는 거죠, 지금. 동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극점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목적을 계속 잊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바꾼 다음에 남는 애들 정리해 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라플라스 표를 보면 요 꼴이랑 이제 유사한 애가 있어요. 요 꼴이랑 유사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2차식을 보면 항상 이렇게 완전 제곱꼴 플러스 어떤 뭐뭐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준 여기에 대응을 시켜주면 임펄스 리스폰스는 뭐 요런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문자가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저희가 이걸 알고 있을 때 이제 라플라스 변환표만 있으면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사인 텀에다가 익스포넨셜 텀이 곱해진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극점을 지금 저희가 익숙하진 않지만 극점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 극점의 값과 예를 들어서 실수부의 값이 커지면 이 응답이 어떻게 바뀔 거냐, 허수부의 값이 커지면 이 응답이 어떻게 바뀔 거냐. 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오메가 D가 이제 주파수로 바로 들어온 거죠, 사인 텀으로. 그리고 요 지수 함수의 이제 텀으로 시그마가 이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제타라는 파라미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타라는 애가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2차 시스템이 있을 때 걔를 요 꼴로 바꿔주면 거기에서 제타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제타는 이 진동 특성을 규정하는 어떤 물리적인 파라미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석을 위해서 도입을 한 거고, 그래서 제타에 따라서 얘가 응답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래서 이제 책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제타에 따라서 HT가 바뀌는 걸 보는 건데, 지금 앞에 식을 보면 오메가 n도 있죠. 오메가 n도 있기 때문에 오메가 n의 영향을 없애고 제타에 의한 영향만 보겠다.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게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주파수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오메가 n으로, 그래서 요런 이제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제타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타를 이렇게 키우면서 응답이 어떻게 바뀌는지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타가 0이다. 제타가 0일 때 뭐가 크죠? 진동의 크기가 크죠. 그렇죠? 그리고 제타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1을 찍었는데 그 다음에 또 1을 찍어요. 그 감쇄가 없어요. 그래서 감쇄비가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쇄비가 0이다. 그리고 0.1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처음에 한 0.9 정도 찍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진동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 이렇게 빨리 줄어들진 않는다. 자, 그러면 즉 예를 들어서 제타가 0.1이다. 제일 밑에 있는 거 보면 얘는 처음부터 이 오버슛 자체가 작죠. 그렇죠? 그리고 일찍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0으로 수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타가 저희가 이제 감쇄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타가 커질수록 이 감쇄 성분이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진동을 일찍 죽이는 성분이 있다. 그래서 앞에 식에서 보시면 어, 이 제타 성분이 이 시그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죽이는 익스포넨셜 텀이 시그마의 영향인데 제타가 커지면 시그마가 커지는 효과. 그렇죠? 그래서 감쇄가 더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써놨어요. 그래서 감쇄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영향이 하나 더 있는데 감쇄비가 커질수록 이 진동수가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이 피크가 점점 좀 왼쪽으로 가죠. 그 얘기 뭐냐면 진동수가 좀 작아지는. 자, 그래서 감쇄비의 영향이 이 두 가지인데 한번 식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감쇄비가 이 실수부도 지금 영향을 주고 이 허수부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감쇄비가 커지면 이게 커지면 여기 곱해지는 게 작아지니까 진동수가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리고 이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이번에는 스텝 리스폰스예요. 스텝 리스폰스. 저희가 어떤 시스템의 응답을 특성을 따질 때 스텝 리스폰스나 뭐 임펄스 리스폰스를 보는데 임펄스 리스폰스는 말 그대로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게 베이스 응답이죠. 베이스 신호에 대한 베이스 응답이라서 말하자면 U가 델타일 때의 어떤 응답을 따지는 건데 저희가 이제 U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준 거예요. 1이라는 스텝 값을 넣어줬을 때 얘가 응답이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저희는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수많은 U에 대한 응답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실제 응답.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임펄스 리스폰스만 알면 이 특성이 입력이 달라져도 나타난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1T로 바뀌었어도 내가 분석했던 이 제타에 따른 이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게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얘는 스테이트 값이 1이에요. 1. 1을 계속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입력을. 그래서 1로 이제 수렴을 한다. 1, 정확히 1은 아니지만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0은 아니고 어떤 진동이 이제 특정 스테이트 값으로 이제 가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갈 때의 그 모양이 제타 값에 따라서 이렇게 진동의 성질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림을 한번 보고 한번 계속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노멀라이즈 된 리스폰스 말고 요걸 그대로 한번 플롯을 해봤어요. 시간에 따라서 실제 저의 임펄스 리스폰스 응답을 이렇게 플롯을 해본 거예요. 봤더니 얘가 이제 어떤 익스포넨셜 텀도 있고 사인 텀도 있으니까 오메가 D라는 주파수로 가는데 얘가 점점 0으로 갈 거다. 근데 그 갈 때의 모양이 요 지수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인벨로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외피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줄어드는 모양을 규정을 한다. 지수함수가. 그래서 요거를 익스포넨셜 인벨로프를 결정한다. 실수부가. 그 다음에 허수부는 감쇄 진동수를 결정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극점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2차 함수의 응답을 구하면 이제 요런 꼴로 나오는데 요런 꼴로 나와요. 그러면 요런 꼴이 시간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어떤 모양을 보이냐. 그래서 이렇게 떠올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저희는 사실 물리적으로 신호를 다룰 때는 시간 영역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S 도메인을 다루고 있지만 시간 영역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대응을 해서 이제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26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풀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